명당 잡기의 실전, 이러한 그 남이 쓰기 어려운 그러한 책을 쓰신 곽성령 씨, 핸드폰 번호 010-6625-4089로 핸드폰을 하시면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곽성령 씨의 그 일종의 그 삶의 터입니다. 여기는 석천입니다. 오늘은 명당잡기의 실전을 쓰신 저자 곽성령 씨를 모시고 또 수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명당, 좌향법, 그리고 예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풍수지리에 대해서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는 제가 너무나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명당잡기 실천을 제가 책을 썼습니다마는 제가 89년도부터 이 수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엘로이드도 없었고 이 수맥 기계를 만들어서 제가 혼자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찬 선생님한테 그걸 뺏겨가지고 버려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사이는 이 수맥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명당이라든가 뭐 양택이라든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수맥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가 묘지를 쓸 때 이 수맥을 피하고 우리가 묘지를 써야지, 수맥에다 묘를 써버리면은 그냥 물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타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수맥이라고 하면 그냥 물만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수맥에는 이 물이 수가 있다고 보고, 하나는 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화염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수맥은 하나의 물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수맥의 우열을 보면은 우리가 도로에서나 또는 어디 아스팔트 있는 데를 보면은 드라마 또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렇게 금이, 수맥기에 금이 왜 이렇게 갈라져 있냐면은 밑에 그 수맥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물이 요리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물은 막 흘러가 버리는데 여기가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뭐랄까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주 조화는 이 금을 벌려서 이로 물이 내려가게끔 비가 오면은 바로 물이 이게 금관대로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를 타고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다 묘지를 썼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다 묘지를 썼다고 하면 물구덩이가 되지만은 여기다 묘지를 썼다면은 이 물을 빨리 뺏어가 버리니까 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묘지는 여기가 잔디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저 수맥이면 다 물구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의 80%가 한 80%는 이제 그런 물구덩이라든가 물이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맥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갈라져 가지고 이게 묘도 이렇게 가면은요, 어떤 묘가 갈라져 가고 여기가 풀이 하나 난다고, 엊그저께도 제가 이장 하나 하면서 가봤더니 여기가 바람이 맞아갖고 여기가 그냥 지저분해가 흙만 이렇게 있어요. 봉이 이렇게 흙만. 근데 이런 데가 이런 현상입니다. 위에서 그 묘지도 갈라지고, 그러면 비가 오면은 요렇게 내려가 가지고 다 이런 물은 없어요. 이런 데는. 그러면 유골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새카맣게 탑니다. 여기는 묘가 아까 물이 있는 데는 막 느글느글 해가지고 그 뒤에지 이렇게 그 표면같이 그 껍질같이 생기지만은 여름 경우는 새카맣게 타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습기가 있는 것을 다 잡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수맥 줄기가. 여기가 있으면은 물이 있고 여기가 있어 물이 없으면서도 그 수맥파가 여기가 지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지를 쓸 때는 꼭 이 수맥을 피하고
우리가 길을 잇는 곳을 찾아서 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맥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냐면은 이 수맥에다 묘를 쓰는 건 아니에요. 수맥을 피해서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맥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수맥을 찾는다는 것이 기계가 다 틀려요. 엘로이드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과학성이 부족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잡으면 다 똑같을 텐데 A라는 사람이 잡과 B라는 사람이 그 수맥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것이 좀 과학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맥을 그 우영재 선생 같은 경우는 가상이다. 수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수맥을 여기 잡았다고 하면 두 번째 가도 이 자리를 잡고 세 번째를 가도 이 자리를 잡고 근데 일부 교수들은 그렇게 안 된답니다. 어느 때를 가면 수맥이고 어느 때를 가면 수맥이 아니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 수맥에 능통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맥을 피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맥이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있다 하면은 이 수맥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수맥은 하나의 이 길을 찾기 위해 하나의 수단이고 활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면 수맥파가 이렇게 지나갔다. 여기 내려와서도 수맥파가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여기서 발을 자금자금 떼어서 가야 합니다. 이걸 잘해야 해요. 이것을 하면서 여기가 하면은 수맥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에요. 명당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양쪽만 이게 관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양쪽에만 수맥파가 지나가고 가운데는 수맥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수맥이라고 봅시다. 이게 또 수맥이고 이게 수맥이다. 여기도 수맥이고 이게 수맥. 이 파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가운데가 뭐냐면은 이 명당이다 이거죠. 수맥과 수맥. 그러나 여기도 수맥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건 안 돼요. 이 수맥이 이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곳이 바로 뭐냐면은 명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맥이라는 것은 명당을 찾기 위한 우리가 하나의 수단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핵 환자를 찾기 위해서는 MRI라든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게 엑스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수맥이. 근데 일부 사람들은 수맥을 찾지 못하니까 그 수맥 필요 없다. 그 묘 잡는데 무슨 수맥이 필요했냐 그럽니다. 그러나 수맥을 모르면은 1cm까지 5cm까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수맥을.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자청룡 찾고 우백구 찾고 그걸로 듭니까? 지금 땅이 다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청룡이 어디가 있고 보호사가 어디가 있고 해서 이걸로 찾아갖고 가운데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땅을 막 뒤집어놔서 여기가 이 평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넓게. 그럴 때는 이 수맥을 이용해서 여기가 키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키가 나오는 곳에다가 우리가 잡으면은 이게 명당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명당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기가 있는 곳은 우리가 집에서도 또는 또 산에서도 기가 나오는 데는 유골도 도란하고 황골입니다. 황골이 나오고 또 집에서는 수맥이 없는 데서 잠을 자면은 아주 건강하다 이거죠. 건강. 그러나 수맥이 있는 곳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수맥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잠을 잔다. 그러면 만약 뇌로 지나가면 그 뇌암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 여기가 폐가 지나가면 폐암 또는 뭐 오장육부가 지나가면 그 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수맥이. 근데 이거 하나는 또 있어요. 수맥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나쁘냐? 우리 인간은 30%는 수맥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는 사람 중에서 그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70%는 이 수맥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증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치매가 오고 그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맥이 집터에서나 또는 묘지에서도 아주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수맥을 몰랐어요. 한 89년도에는 별로
붐이 안 일어났는데 90년대 넘어서 하여간 95년인가 8년도부터 엘로이드라고 이렇게 L자 같이 생겨 있죠. 이렇게 엘로이드. 이걸 가지고 그거 또 추를 가지고 수맥 체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볼펜에다 넣어 가지고 사용했고 또 버드나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수맥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그것도 설이 많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거에 맞습니다. 이 줄기가 이렇게 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를 잡고 이게 낭창낭창하니 이렇게 해야 이게 수맥 체크가 돼요. 그 수맥이 있을 때는 내려가고 이 부분이 내려가고 수맥이 없을 때는 이게 서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샘팔 때도 이거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묘지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간에는.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수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신이 이 수맥으로 이 안에 없애야지, 시신이 없이 이렇게 안에가 들어가야지 수맥이 있으면 아까와 같이 집안이 멋이 안 되고 또 물이 나고 막 물구덩이에다가 시신을 놓으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래서 이 수맥을 상당히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고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책을 쓸 때만 해도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맥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 수맥을 모르면은 이 명당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 명당이 아까 이런 데가 명당인데요.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여러분 명당인데 여기다 대고 자청령 뭐 우백호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거기다 위에 또 이렇게 현무가 있고 또 앞에 안산이 있고 조산이 있고 이렇게 갖춰지면 더 좋지요. 이것은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수맥이 지나가지 않는 이 가운데 부분만 돼도 여기는 이 혈이다 이런 얘기야. 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 앞에 있는 넓은 이 마당을 우리가 명당이라고도 하지만 이 안에를 우리가 명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은 이걸 뭐라고 혈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산줄기가 내려오는 것이 혈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내려온 그 혈이 여기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혈이 여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맥이 지나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 내가 맺혀지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옮겨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마치 우리가 호박넝쿨이나 수박넝쿨이나 똑같아요. 수박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여기서 이렇게 수박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수박이 우리부터 열어갖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줄기들이 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열리는 거죠. 호박같이 여기서도 열리고 이렇게. 그와 똑같으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혈이 내려온다. 우리가 혈맥은 이것은 혈맥이라고 합니다. 혈맥은 우리가 눈으로 보서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봐요. 일부 학자들 차이 있지만 이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마그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비춰지는 것 뿐이지 이것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혈맥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게 아까 이 줄기 호박 줄기가 내려온다라는 것이 호박이 10개는 경우는 이 마그마가 와서 땅 속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맥을 이런 걸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액 물이 이렇게 가냐 이렇게 내려오냐 위로 올라가냐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런데 이건 간단해요. 이게 수맥파가 지나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쪽으로 가면서 보면은 엘로이드가 X자로 이것이 있어지면은 이렇게 갈 적에 아까도 봤지만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수맥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X자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가면은 이것은 수맥이 안 잡혀. 이게 바로 물이 저기서 올 때는 물이 세게 나를 때리니까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물을 오고 내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힘없이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뻗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부인들은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으면 양이다.
반대 방향으로 보면 음이다, 뭐 음수맥이다, 양수맥이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단단해요. 물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가서 이걸 이렇게 거기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이 이렇게 갔다고 그럼 이것이 가서 이제 이렇게 돌아요. 이게 시계 방향 돌고 있죠. 그리고 저 물이 오른쪽이니까 그 반대 방향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거꾸로 돌아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것을 또 그것을 착각해가고 뭐 여기는 음맥이라 여기는 양맥이라 양수맥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해서 이건 책에도 없습니다. 이거 발견한 것은 제가뿐이에요. 그리고 이 물줄기로 가는 것은 내가 책에다가 한 20년 전에 써놓은 것이고 이 책에. 근데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것도 설명이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맥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 수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도 합니다. 이 물줄기도 있어야 이 가운데 이 전혀 옆에가 아까 명당 옆에가 수맥이 안 흐르면요 그 명당이 아닙니다. 가운데 시신 닿는 곳만 수맥이 안 흘러야 그 명당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묘를 파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팠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더래요. 근데 앞에 관에 이렇게 시신에는 하나 물이 안 들어가고 관에만 이렇게 묻혀 갔더래요. 근데 이게 황골이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지내가야만 이게 빛이 보여요. 이 돌 같은 것도 우리가 물이 없이 햇빛에 말려버리면 그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바위에 물이 내려온 계곡에서 이 바위가 보기가 좋지. 그와 같이 이 수맥도 이 우리가 같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양법까지 같이 할까요? 명당과 자양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맥을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그 혈전을 찾는 거죠. 명당은 상당히 우리 지금까지 수맥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중요시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 자양법이라는 말은 명당 잡기의 실전 책을 쓰신 곽성령 씨의 잠깐 자양법이고 또 집을 칠 때는 어떤 방향을 우리가 놓고 바라보고 집을 지하냐 하는 것이 이 자양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자양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쌍산오행법이라든가 또는 포태법이라든가 또는 뭐 정음정양법이라든가 뭐 성숙오행법이라든가 뭐 향상오행, 뭐 장오행, 뭐 정록행 이렇게 한 40가지가 됩니다. 이런 자양법을 저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양법은. 그럼 뭘로 자양을 잡냐? 예를 들자면은 묘지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앞이다 이 말. 그럼 묘지 자양을 이렇게 잡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잡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자양법 포태법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자양이 이 방향으로 됐다고 봅시다. 이 자양으로 포태법으로 포태법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자양이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실상 이렇게 양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런 안에다가 이렇게 써야 맞지 이렇게 자양을 이렇게 자양을 이렇게 쓰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보니까 수맥 방향은 수맥은 이리 간다 이 말이에요. 수맥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양이 이게 이 안에 있는 그 시신이 이 수맥을 걸쳐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근방에 이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면은 이 부분이 이 전부 다 새카맣게 타버리죠. 그러면 이 선친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이거 참 안 되겠구나. 뭐 포태법으로 아까 얘기했다 또 뭐 쌍상오행법으로 얘기를 했다 성수오행으로 해보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수맥이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필요가 없고 우선 먼저 이 수맥을 먼저 수맥 그 방향을 먼저 잡자. 그거 보고 자연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새 그렇게 유행이 되대요. 제가 2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자연맥이라고 그럽니다. 자연맥이란 말은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거꾸로 섭시다.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뒤고 여기가 이제 묘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앞이고 그러면 저기 이렇게 산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폐철을 놓을 때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놓지요. 먼 좌에 먼 향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먼 좌에
먼 향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만약 뭐 임자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먼 자라에서 이렇게 잡는데 저는 자연맥으로 그냥 잡아버렸다 이 말이지. 이거 뭐 제가 자연맥이란 말은 안 쓰고 그때 당시는 지금은 자연맥이라고 많이 쓰대요. 우리 후배들이. 근데 이때 저는 이것은 수맥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수맥 방향으로 쓰자. 왜 그러냐? 수맥 방향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봅시다. 수맥 방향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수맥이 없고 여기는 혈이에요. 여기는 혈. 그러면은 이 수맥 방향으로 좌향을 잡습니다. 먼 좌에 먼 향을, 예? 무슨 좌에 무슨 향을 잡고 또 여기서 수맥을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수맥이 지나가고 여기서 여기 가운데는 지금 앞니랑 했던 여기 혈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는 또 무엇을 했냐? 그래서 이 자연맥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연맥으로 이런 수맥 방향으로 잡으면 아까 얘기대로 뭐 보호대법 뭐 다 잡아야 결국은 잡아놓고 보니까 수맥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맥에 걸리지 않으려면 먼저 수맥에 이걸 잡아놓고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걸 잡아놓고 그럼 이 안에서 무엇을 했으냐면은 이제 이 묘를 우리가 이 안에다 이제 뭐 간이 이제 이렇게 쬐까맣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운다리 안에서 자양을 좀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냐? 예를 들자면은 자선용이다. 이제 자선으로 내려온다. 자선이란 말이 있어요. 자선. 이것도 또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그 말은 뭔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산이 여기 높은 산이 있다면 여기를 바라볼 때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 내려왔죠? 보세요. 왼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왼쪽에서 와서 이건 좌선이고 이렇게 봐서 반대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저 산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다 하면 이것을 우리는 우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걸 좌선. 그것을 우리 이수찬 선생님이 우리 은사이신 그분이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좌선과 그 우선은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왼쪽에서 오면 왼손인 게 좌선이고 오른쪽에 오면 우리 우선인 게 우선이고 그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그걸 설명해 봅시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선. 이게 어디서 왔냐? 왼쪽에서 왔습니다. 용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혈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양쪽에서 다 온 데도 있고 우선이 이거 자선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묘지를 잡는다 볼 적에 이만큼이 이제 하나 이게 명당 위치라면 아까 이게 수맥도 없고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잡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수맥파가 다 지나가서 요 정도만큼은 여기가 수맥이 지나가고 여기도 수맥이 지나가고 요리도 수맥이 지나가고 이렇게 근데 이 가운데는 수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선이니까 이 좌선이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좌선은. 그래서 어떻게 트냐? 좌선은 우선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우리가 그 패치를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것이 있죠. 자축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이쪽에 보면은 뭐예요? 가불병정이 있습니다. 가불병정. 그러면은 자축 인묘 이렇게 뭐랄까 지지 12지지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하나예요. 다른 책이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냐 12지지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우선에다가 쓴다 이거지. 우선. 그리고 가불병정이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좌선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에 나올 때 이제 패치를 여기로 읽을 때요 이렇게 향이 나오면은 이것을 읽지 말고 좌선인 게 이걸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층을 보면은 패치를 보면은 72용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책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패치를 이래 지금 현재
예. 예. 이것은 지금 뭐냐 경자 경우거래요. 그래서 우선시에는 이렇게 썼다 이거죠. 우선용 이게는 우선용. 때는 자축인묘로 쓰고 그 자축인묘가 들어있는 글자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72호 9층에서 여기 9층에서 여기요. 그렇죠? 여기 보시죠? 예. 예. 그래서 자선이죠. 이것은 가불병정이 들어간 글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가불 위주로 해서 이렇게 청령 뭐랄까요 자축촉으로 이렇게 가깝게 그려주고 반대로 우선일 때는 자축인묘 진사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여기가 우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우선이면 이렇게 틀어준다 이거죠. 우쪽으로 우쪽에 가깝게 여기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약간만 틀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수맥 방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틀어주는 거예요. 그 왜 그걸 틀어주냐? 우리가 이제 그 김종철 선생님이나 뭐 유명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그걸 조금 틀어줘야 하냐면은 이제 혈이 예를 들면 이제 혈이 있다고 할 적에 우리가 그냥 빠듯이 놓으면은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것이 뭐 흘러 걸리지 않고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것을 요렇게 삐뚤어 놓으면은 이렇게 좀 과장이 있지만은 요렇게 놓으면은 이것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온다 그런 학설이지 이게는 위에서 맥이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 내려갈 때 그냥 이렇게 빠듯이 놓으면 물이 그냥 내려가지만 이걸 삐뚤어 놓으면은 그 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상에서 우리가 폼을 약간 틀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묘를 이렇게 빠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바운다리 속에서 약간 이렇게 아까 자서이면은 좌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맞게 쓰고 우선일 때는 우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틀고 그 책에 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방 촬영을 했는데 그런 자양법을 쓰니까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맥만 알게 되고 이 기만 알게 되면은 자양법은 자연맥으로 그냥 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풍수 지리 그래서 우리가 자연 풍수 지리의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중앙문화협회에서 중앙일보사 거기서 자연지리협회 저기서 제가 회장도 한번 해본 일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선생님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맥으로 향을 그게 폐칠이 필요가 없죠. 우리 조상들은 폐칠 필요 없습니다. 이 폐칠이 그럼 뭘로 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갔으면 그 얘기대로 아까 그 수맥기기만 가지면 이렇게 흘러갔으면 이렇게 자양을 잡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안쪽에다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도 뭐 집행이 풍수라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폐칠 없이 한다고 하면 그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폐철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 자연맥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자연 방향으로 써야지 그 역행해서 쓰냐. 맥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디 이쪽으로 이렇게 써버려서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 맥으로 써라 그런 얘기서 우리가 자연 풍수 지리 해가지고 한 80년도부터 그걸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일은 93이나 돼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병철 씨 묘도 그때 잡아주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자선 우선을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이론으로 그 양반은 수맥을 전혀 무시를 했으니까 근데 내가 수맥을 잡아서 예를 들자면은 수맥 바운다리 아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 수맥을 향이 있으면 이 속에서 이 중심으로 해서 자서이냐 우서이냐 이렇게 내 책에 써놨어. 이렇게 틀어서 쓴다 이거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자선일 때 우선일 때 그래서 그 책에다가 이게 아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하자면 이게는 지금 자선할 때 이게 틀었잖아요. 조금 보이죠? 예. 아나운서님 보여요? 네, 보여요. 예, 약간 보이죠? 중앙으로 안 쓰고 이렇게 쓴 것이고 아까 여기로 우선일 때는 이렇게 쓰고 아주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72용 여기 72개 용인데 여기 빈칸은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얘기대로 여기가 경자 먼저 썼어요. 그러면은 자자가 있는 것을 찾아서 우선일 때는 쓰고 이게 쓰는 거예요. 여기 빈 데는 안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